2022년 1월 1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의 현충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씨의 국민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아침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등과 함께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헌화를 하고 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 선년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통합으로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씨도 여기에 갔었죠. 그가 썼던 글은 이거였습니다. 상식의 회복으로 국민 희망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상식의 회복. 조금 두 사람의 결이 다르죠. 자,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통합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인 지난 10월 11일, 작년이죠. 이재명 씨는 역시 송영길 대표 등등과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서울 현충원에는 이승만 박정희가 있어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러 대전을 가서는 국가의 제일 의무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다라고 했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는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지난 8월 21일, 역시 작년이죠. 그때도 대전에 갔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가서 그때는 막 홍범도 장군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온 직후였죠. 거길 찾아가서 이렇게 썼습니다. 방명록에. 님들께서 지켜주신 나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지켜주신 나라가 누군가요? 님들이 누군가요? 여기 이승만은 배제되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작년이죠. 역시 11월 21일 그는 충청 지역 메타버스를 하다가 마지막 날인 11월 22일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전사장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 민간인 지역에 대한 불법 도발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울 현충원을 안 가니까 기자들이 물었죠. 다음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는 국민통합에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이 11월 23일이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였습니다. 그날 그는 서울 현충원에 갑니다. 가서 윤석열도 만나고 안철수도 만납니다. 그 행사만 참여하고 돌아왔죠. 이러한 이재명 씨는 2017년 1월 31일에는 서울 현충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결론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패하긴 하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나섰을 때죠. 근데 그때 서울 현충원에 갔는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서울 현충원이죠. 묻혀 있다고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친일 매국의 아버지, 이게 누굴까요? 이승만을 가리키는 거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 누굴까요? 박정희죠. 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친일 독재, 매국, 학살 세력이 이 나라 다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2017년 얘기지만 이재명 씨가 생각하는 국민이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는 어떤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소수의 불의한 기득권자로부터 다수의 약자를 지켜지는 그야말로 정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이 만들 수 있도록 제 몫을 다하려고 한다. 민주공화국을 세우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강자든 약자든 다 국민이어야 되는데 그는 약자를 지켜주는 사람만 국민으로 보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생과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그는 이런 기억하는 사람만 모든 국민이 보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기억하려고 한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져 보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두 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곳에 참배를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5.18 광주묘지에 갔죠. 광주 국립묘지에 가서 제 삶을 바꿔버린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바꾼 사건이기도 하다. 제 사회적 삶의 어머니 광주에서 새로운 제 정치 인생을 고하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불의한 세력과의 싸움을 비록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정치에 도전한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12월 중순 대구 경북을 방문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다부동 전투는 백선엽 사단장이 이끄는 1사단이 했던 거죠. 거기 가서는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3조 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께 맞는다. 이거 누구나 할 것 같죠? 그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 대통령 때의 경제 성공을 3조 호황 때문으로 아는데, 전두환 씨가 처음 집권했을 때는 경제가 매우 나빴습니다. 2차 5.1 쇼크가 79년대에 있어서 80년인가요? 그때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기름 때문에 급해갖고. 굉장히 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박정희도 죽고 마이너스 경제로 가는 거를 열심히 바꿔서 그게 나중에 조금 기회가 좋았을 때 크게 터트린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또 이재명 씨는 전두환 대통령이 11월 달에 별세했을 때는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내란 학살의 주범이다라고 그랬고, 광주에서 전두환 기념일을 밟으면서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간다라고 기염을 통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고 한 윤석열 씨를 향해서는 광주의 영령과 호남인 능멸에 대해 즉시 석고 대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부동 전투를 이끌었던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친일파라고 하면서 친일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가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이니까 말을 바꾼 건가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농지개혁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농지개혁만 칭찬할 만한 일인가요? 농지개혁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망했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구에 갔을 때는 산업화의 성과를 내는 대통령이다. 칠곡에 갔을 때는 대구 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다. 명백한 과거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통해 경제대국으로 만든 공이 있는 사람이다. 문경에 갔을 때는 박정희 시대 고속도로가 전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자기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바람과 태양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큰 자원이 되는 길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주장했었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씨를 보면서 이재명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건지 1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건지 좀 헷갈립니다. 왜 10대냐? 이승만 대통령은 1, 2, 3대 대통령, 박정희는 5, 6, 7, 8, 9, 전두환 11, 노태우 12. 이렇게 10대를 빼고 나면은 윤보선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에 이어 10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일까? 대구 경북 가서 뭐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도 잘한 게 있다라고 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모든 국민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의 말 중에 친일파를 뺀다는 건 좋은데 친일 매국의 아버지를 이승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웃기죠.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 운동의 선봉이란 건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건데, 박정희가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다. 독재는 했어요. 인권을 침해했다. 최고의 인권은요, 가난으로부터의 탈피입니다. 5,000년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씨가 국민통합을 계속 거론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국민은 특정한 국민이고, 그래서 그는 사안을 볼 때 선택적 인식을 한다. 셀렉티브 커그니션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서울현청원에 가는 거고, 표를 얻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 가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의 현충원은 무엇이고 이재명의 국민통합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고 따지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